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1173페이지 3번의 변제 수령자 보겠습니다. 사마에러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의 변제 수령자. 1번의 의의. 변제 수령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1114페이지 변제 수령자가 되나 채권자라도 변제 수령이 없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2번의 채권자. 양가 위반의 원칙.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변제 수령 권한을 가진다. 양가 위반의 예외.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령 권한이 없다. 1번에 채권이 압류된 경우, 반가로 2번에 채권이 입질된 경우, 반가로 3번에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반가로 4번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그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보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반가로 5번에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3번에 채권자 이외의 변제 수령자. 양가로 1번에 수령 권한이 있는 자. 수령자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 법원의 선례에 의하여 변제 수령 권한이 부여된 자는 수령 권한이 있다. 채권자의 임의대리인,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은 전자의 예이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기권자, 파산간지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선임된 보존관리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선임된 관리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채권자 대리권자 등이 후자의 예이다. 양가로 2번에 표현수령권자. 민법은 선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다. 반가로 2번은 채권의 준점유자. 양가로가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의.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이다. 여기서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과목은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의 예로는 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자, 표현상속인 1175페이지.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주심, 기타 처분에 의해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를 말한다. 그리고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받은 자도 채권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갖춘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된다. 그에 비하여 위조된 수표의 소지자, 부동산 사업의 동업자,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다. 채권 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가에 관하여 이용민법에는 없던 제452조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45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470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긍정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 양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 선의로 변제한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다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그를 채권자로 믿어서가 아니고 이행 판결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판례처럼 새기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도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보러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 채권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전부 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무효인 전부 명령에 의한 전부 채권자에게 그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전부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자로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같은 조문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가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명령의 무효임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경합 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부 채권자가 무효인 전부 명령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을 독점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경합 압류 채권자는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때의 제3채무자 측에서 경합 압류 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그 압류 채권자에게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대위 변제자는 변제자의 임의 대위권밖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 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경합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니 제3채무자는 경합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1176페이지 배당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의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위에 손해금을 경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가 될 것이니 그 채권자는 변제자의 법정 대위권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자가 스스로 채권자를 하지 않고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채권자를 사칭하는 경우와 구별하지 않는 견해 이번에 사실행위만 인정하고 그 이행행위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표현대리의 문제를 보는 견해 3번에 채권자의 규칙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졌다. 판례는 채권의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견으로 채권의 준점유자 제도는 선의 변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점유자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은 특별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행행위가 법률행위라고 하여 달라질 이유도 없다. 결국 일설 및 판례가 없다. 한편 대리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표현대리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안가로다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야 한다. 그리고 무과실은 이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이다. 일부 견해는 여기 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규칙사유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은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 신청의 경우에는 자금이체 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목록을 비롯한
재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변제자의 선의 무과실은 변제 이유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로 기억. 이 사건의 경우 제2 예금인출이나 제3 예금인출이 있어도 제1 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 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하였으므로 앞서 본 예금거래 기본 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그에 따른 예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1177페이지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 예금인출이나 제3 예금인출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의 직원이 단순히 인감 대조 및 비밀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원고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원고 원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가 정당한 예금 인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업무상 주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거래관행의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까지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따라 한편으로는 예금 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다는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 인출 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117페이지에 양가론이 보겠습니다.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 수령을 받는 것으로 외관을 갖추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인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다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효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학설은 1번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이고 따라서 변제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의 권한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견해와 2번은 원칙적으로 일설과 같되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준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견해. 3번은 제470조는 변제자의 항변권을 정한 규정이며 채무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일설과 같다. 사견으로 470조는 변제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제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변제를 절대적 확정적으로 효력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설이 타당하다. 사견은 일설에 의하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때에는 변제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진정한 채권자만이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가진다. 물론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무효인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변제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비체 변제를 한 것이 된다. 1178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영수증 소지자. 영수증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수증은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권한인데 그 규정에서 영수증은 진정한 것만을 가리키며 위조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위조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경우에 따라서 410조의 채권의 준전유죄에 대한 변제로 될 수는 있다. 이 밖이 좀 시끄럽네요. 양가로 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가 실행해야 하는데 그 증명 책임은 변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양가로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채권의 준전유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와 같다. 반각 3번에 증권적 채권의 증서인 소지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과 같은 증권적 채권 증서의 소지인에 대해 행한 변제는 그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변제자가 악이거나 그에게 중개의 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 이는 변제자 보호 외에 증권적 채권의 유통을 위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통 이런 거는 어음수표법에서 그 특수성으로 잘 배분됩니다. 4번에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변제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위에서 설명한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유효하게 된다. 여기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을 경우로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그거를 전달할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것과 같이 무권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그거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그거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472조에 의한 변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경우에 변제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1179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무권한 자의 변제 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 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을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담보권자가 채권 양수인보다 우선하여 담보권 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음에도 그 통지보다 채권 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 담보권자가 무권한 자인 채권 양수인의 변제 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해서 제3채무자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 담보자는 채권 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요. 잠깐 세수 좀 하고 있습니다. 밖에 좀 많이 시끄럽네요.